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가져온 이 W212 2350 엔진 오일 교환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저것 점검해보고 또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어서 한번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댓글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M276은 별로 안 좋고 M272가 명기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약간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M276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차는 M272와 같이 3500cc V6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그리고 M276이라고 해도 그 M276.823이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엔진 코드네임 뒤에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500cc가 줄어들은 3000cc의 똑같은 V6 형식에다가 그 트윈 터보가 달린 그 엔진으로 바뀌죠. 그 엔진도 M276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엔진과 이 엔진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3500cc V6 M276 엔진이 어떻게 보면은 그 M272와 그 M276 트윈 터보 엔진 중간에 껴서 약간 그 어중간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과도기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마루타 느낌도 없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M276 V6 3500cc 자연흡기 엔진도 꽤 괜찮은 엔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272에서 276으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그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거든요. 일단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어 필터가 원래 M27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있어서 저 뒤쪽으로 이제 공기가 흡입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이 바뀐 276 엔진은 지금 에어 필터가 이렇게 이쪽에 크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272와는 다르게 이 앞쪽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그런 형상이고요.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76 엔진의 가장 하자가 뭐냐면, 이 에어 인테이크 안쪽으로 엔진 오일이 자꾸 역류를 해서 이 에어 필터가 젖는 그런 증상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좀 차량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일이 정말 많이 역류를 해가지고 이 에어 필터가 정말 반이 젖는 막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차를 한번 뜯어봤을 때는 역류까지는 아니고 약간 오일이 비치는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이 차의 가장 큰 하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어필터 하우징으로 오일이 역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오일 필터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필터와 이 필터 하우징은 M276 그 3000cc V6 트윈 터보 엔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엔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3500cc V6에 한번 적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일 필터가 272와는 다르게 바뀌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좀 눈에 들어온 것인데, 원래는 그 272 시절에는 ECU가 이 센터에 있었거든요, 상단에. 근데 지금 ECU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이 바로 아래가 배기 매니폴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물론 거리도 약간 있고 중간에 방열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에는 꽤 이쪽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ECU가 저 배기 매니폴드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벤츠가 이 ECU를 조금이라도 냉각하려고 막 에어필터 하우징에 위에 붙여버리고 막 그렇게 ECU 냉각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매니폴드 근처로 ECU를 옮겼다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차라리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앞쪽으로 이만큼 정도는 저 당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또 여기에 그 스티어링 오일 탱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W212 전기형이라서 아마 이게 지금 유압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W212도 후기형부터는 이게 삭제가 돼서 전동식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기형은 이게 없을 거고요, 전기형은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형을 중고로 가져오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소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엔진 오일만 교환하실 게 아니라 이 스티어링 오일도 한 번씩 교환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M272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그 2차 공기 펌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 공기 펌프가 고장나면 그것도 고쳐야 되는 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276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공기 펌프가 삭제가 되어 있고요. 276이 누유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272도 누유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프런트 케이스에 이 캡 마그넷에 뭐 오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리콘이 약간 순정스럽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한번 전차주분께서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프런트 케이스 수리, 그리고 여기 또 마킹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수리를 하신 게 맞네요. 이 프런트 케이스나 요 캡 마그넷 오링 같은 거 아마 같이 하신 것 같고, 이쪽도 역시나 실리콘이 순정스럽지 않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실리콘을 엄청 많이 쏴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전차주분이 누유 수리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M272 엔진 역시 이 부분에서 누유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76이라고 해서 뭐 누유가 더 많이 생기고 272라고 해서 누유가 더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누유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엔진이 누유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나 차는 관리하기 나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넣을 엔진 오일은 훅스 타이탄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훅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전화 받으면서 엔진 오일 뭐 쓰세요 물어보시면 저 벤츠랑 BM은 훅스를 씁니다 그러면 훅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 뭐 모빌원, 뭐 쉘, 캐스트롤 이런 거는 아시는데 훅스는 잘 모르셔요. 근데 이 훅스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뭐 모빌원, 쉘, 캐스트롤에 비해서 전혀 규모가 뒤지지 않는 그런 대기업이거든요. 엔진오일부터 해서 각종 케미컬은 다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고 독일 제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벤츠가 이 훅스를 순정 엔진오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했다라는 거. 지금은 어떤 오일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계속 이 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엔진오일 첨가제거든요. 근데 엔진오일 첨가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진오일에 기본적으로 첨가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첨가제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 레스루스라는 이 제품은 그 엔진오일에 들어있지 않은 그 약간의 복원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복원 능력이 있는 복원제 개념의 이 엔진오일 첨가제인데, 제가 뭐 이 레스루스 측에 어떤 뭐 비용을 받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가격이 좀 꽤 높아요. 요거 하나에 6만 원이거든요. 이거의 효과가 뭐냐면, 일단 넣었을 때 엔진의 진동이 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엔진 내부가 복원이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진동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서, 보통은 우리가 이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에 고여있는 오일들을 석션을 했을 때 금속 표면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석션이 되면 베스트인데, 그러지 못하고 석션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닦아내야 되는 그런 차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슬러지인데요. 이 첨가제를 넣게 되면은 그 오일 필터 하우징에 그 슬러지가 굉장히 싹 말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엔진 내부의 금속과 어느 정도 반응을 많이 한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물론 어떤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여기서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써보고 저희 고객님들도 써보고 한번 괜찮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한 번씩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사실 팔려고 갖다 놨는데 제 차에 넣은 게 더 많을 정도로 좀 저는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불스원샷 같은 그 연료 첨가제 있잖아요. 불스원샷도 있고 현대 그 엑스티어도 있는데, 저는 불스원샷은 안 써보고 엑스티어는 몇 번 써봤어요. 근데 엑스티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 이 비르트라는 제품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 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훅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르트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비르트도 굉장히 케미컬로는 한가닥 하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엔진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들은 검증된 제품들, 뭐 검아웃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런 제품 아닌 이상 무조건 큰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져오셔서 또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이 배터리가 보시다시피 벤츠 정품이 아직 그대로 꼽혀져 있어요. 배터리를 한 번도 교환하신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 교환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올 때 그 에어서스 기능 이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겁했는데, 이 에어서스의 높낮이도 잘 조절이 되고 바람이 빠지는 데도 없고 주저앉지도 않고 작동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좀 약하면 그 경고등이 이것저것 많이 점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게 뜨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배터리를 교환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 에어서스 기능 이상이 뜬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점검을 받아서 뭐 컴프레서가 문제인지 이것저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무조건 정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차 뜯어보시는 분들,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품이 좀 비싸긴 해도 애프터보다는 그래도 좀 만듦새라든지 재질 면에서 조금 더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가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애프터를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이 바르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바르타 제품으로 똑같이 80A짜리를 주문해서 이제 교환을 곧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댓글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W212나 혹은 W204 C클래스 이 차들의 가장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치명적인 건데, 이 리어 멤버, 그러니까 이 서브프레임의 그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다 용접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또 여기 이 로어암이 연결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식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만 그 증상을 보고 센터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분만 한 3분 정도 될 정도로 꽤 많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서 하체도 점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하체를 뜬 김에 뒤에를 이제 점검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 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차에 올라타서 주차를 하는 순간부터 뒤가 벌써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떠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멤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차는 이쪽이 아예 그냥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증상인데요. 이거는 사실 벤처에서 리콜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대대적으로 리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발견된 차들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리콜 대상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사비로 몇백만 원 들여서 교환을 하시는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 차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차를 떠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주행하시면서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100km까지 내실 필요도 없고 한 7, 80km에서 뒤쪽에 차량이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 약간 강한 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강한 제동을 했을 때에 뒤쪽이 좌우로 살짝씩 흔들리고 흐른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100%이 리어 멤버의 부식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강한 제동을 가져가셨을 때 뒤쪽이 좀 좌우로 흐른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근처 공업사에 가셔서 이 리어 멤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현재 지금 데일리로 타고 있는데요. 엔진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이제 부산에서 가지고 나올 때 방지턱을 딱 넘는 순간 약간 앞쪽에서 이 끄덕하는 어떤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느낌? 이런 것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하체 부품도 한번 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이 텐션 스트럿 암이나,
저기 로어암 같은 경우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기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 상부가 이 볼이 터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소모품이기도 하고 그 중고차 보증 수리 내역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교체를 하려고 좌우를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 로어암이나 뭐 이 텐션 스트럿 암 같은 경우는 정품 가격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싼데요. 개당 뭐 한 4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그래도 개당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우를 정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결국에는 에미라를 전체 PPF를 했는데 다음 영상이 에미라 영상이 될지 아니면 또 이 2350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